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주세요. 세금 환급 처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약간 경기가 활기를 띠고는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그다지 크지 않다. 예상했던 대로 세금 환급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영업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남들도 다 같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좀 편하게 잡수셨으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뉴스에서 듣기로는 그 IRS가 너무 바빠가지고 세금 환급이 되게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늦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년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음. 뭐 시기는. 근데 그 금액이 작아요. 2021년, 22년에는 스티뮬러스 책 때문에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금 환급액 숫자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많이 하시는 뭐 한인분들 그다지 별로 올해는 큰 재미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이 저소득층들에게 드리는 푸스탬프 있죠. 그게 이제 이름이 푸스탬프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스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Supplementary Nutrition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 보충을 위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에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인데, 팬데믹 당시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금액이 가정당 한 100불에서 300불 정도까지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300불이면 크네. 예, 그래서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 저소득층에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식품비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100불에서 한 2, 300불씩 다 깎이니까 지원금이 이제 더 힘들게 되죠.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좀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건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지원을 좀 더 받아본다든가, 그다음에 한 25개 주 같은 경우에서는 스냅을 가져가면 그 가치를 좀 2배로 쳐준다네요. 그래서 그 스냅의 돈을 이용해서 뭐 계란 한 줄 사던 거를 2개로 주는 그런 파머스 마켓 이런 게 운영이 된대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하라,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금 탕감을 그때 선언했잖아요. 추진하려고. 근데 이거에 대해 반대가 많아요. 야, 이런 맞아요. 문제, 형평성의 문제 있다. 그 학자금 때문에 대학에 안 간 사람들은 그럼 뭐냐.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죽으라고 나는 다 갚았는데, 그러면 갚은 나는 뭐고, 못 갚은 사람들한테는 탕감해주면 나는 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현재. 그 학자금 대출의 내용은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쵸. 그게 빚이 너무 다들 크니까 현재 연소득 12만 5천 불 이하일 경우에 최고 한 2만 불까지 탕감해준다, 학자금을. 이런 거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튬, 백색 보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리튬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뉴스 들으니까 또 상장 기업인데, 콜롬비아인가 어디 뭐 호수에 리튬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미국의 어떤 업체랑 가가지고 정부하고, 콜롬비아인가 그 정부하고 다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나중에 취재해보니까 야, 콜롬비아 그 정부는 절대로 그 광물이나 자원을
어떤 일개 기업한테 주지 않는 정책을 옛날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럼 미국 기업 거긴 어딘데 하고 가보니까 뭐 아리조나 주소가 가보니까 하워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 뭐 그런 거 어디예요? PD 수첩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페이퍼 아리조나에는 컴퍼니 그런 게 같은 건가? 많대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아니에요, 혹시? 예, 페이터 컴퍼니가 아리조나 땅도 싸고 막 그러니까 그런 주소 하나 딱 해가지고 어, 여기에 우리 회사 헤드쿼터가 여기에 있어 막 이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 세상에. 예, 이 리튬을 막 이제 많이 필요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배럴이 다 쓰고 나서 이거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또 버려야 될 텐데 생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의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부에서는 이 리튬 배럴이 전지 재활용하는 업체한테 대출을 해줘요. 장기 저리 대출을. 그래서 그 소식이 하나가 나왔길래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게 전지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유미코어 이거는 벨기에 회사입니다. 이코베트 이거는 미국 기업이에요. 텍사스에 본부를 둔. 그다음에 글렌코어 뭐 스위스 회사. 리사이클코 리사이클이 아니에요. LI 리튬 할 때 사이클하는 코 이건 캐나다 회사인데 뉴욕 지역에도 있고 아리조나에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젠팽 리튬 이건 중국계 회사.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또 미국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 전지 재활용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참고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엊그저께 나온 뉴스에 보면 이 미국 에너지부에 론을 받은 회사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2 빌리언 달러 받았어요. 2 빌리언. 굉장히 많이 받았죠. 론을. 예, 그만큼 이 리튬 전지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에서 채굴하는 것보다도 이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먹히니까. 채굴하면은 자연 파괴가 훨씬 많지만 재활용하면은 자연 환경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줄이죠.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자, 그중에 리사이클콥 또 3억 7,500만 불 또 론을 받았습니다. 예, 이코베트라는 미국 회사도 또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아리조나 카사그란데에 예, 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아마 리튬 자원이 어디 있는지 발굴을 좀 했다고 그래요. 매장되어 있는 곳을. 그래서 관심 있는데 어떻게 아리조나에 또 미다님 살고 계시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카사그란데? 카사그란데는 루시드 회사가 있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아, 같은 곳이구나. 예, 같은 곳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아, 아무것도 허허벌판. 없어요. 예. 예, 허벌판. 요거는 사기가 챈들러, 아니겠지, 설마. 예, 진짜 그 진다면 짓는 거겠죠, 이거는. 예. 회바님이 사시는 챈들러에서 남쪽으로 2시간 내려가면 투싼이 있거든요. 그 예. 투싼하고 그 챈들러 사이에 있는 황무지예요. 아, 예, 거기가 아마 땅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을 지으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나요? 왜냐하면 전지 재활용, 뭐 리사이클링 이런 거는 그다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 그렇죠.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루시드 크게 얘기는 뉴스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못 들어봤네. 아, 그래요. 아직까지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 LG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들어온다 만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아마 그게 뭐 자연 환경 평가가 뭐 패스가 됐는지 주민들이 그 근처에 안 살아서 그런지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여하튼 이 전기 자동차 생산 뭐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고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 PC 막 사용하고 이 문제 참 심각하죠. 이 살 때는 좋으나 버려야 할 때. 저도 가게가 조그만 맞아요. 가게거든요. 그런데 웬 놈의 컴퓨터가 이렇게 많아. 제 기억에 한 2, 30년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달 월급
그 모아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를 구매했거든요. 386인가 아, 486. 에, 아유, 그 그때 시절에 막, 진짜. 와, 그때 막 나도 PC가 있어. 뭐 이래가지고 에, 감개무량해하고 했던 데가 음, 30년 전인데 평생 쓸 것 지금은, 같았는데. 예, 가게 보면 뭐 조금 쓰다 보면은요, 멀쩡한데 바꿔야 돼요. 왜냐면 그 느려지고 회사의 그래서. 그 각종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쇼핑 음, 회사라든가 뭐 돈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회사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면 조금만 오래돼도 이게 안 맞아요. 안 그러면 돼. 새로 사야 돼요. 또 맞아.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음, 가게 그냥 조그만 가게인데도 버려야 될 그러나 아까워서 못 버리는 PC만 7, 8개가 넘어요. 음. 게다가 전화기는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쓰다만 것도 노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키아. LG 뭐 이런 것들 아직도 그 원시 잔뜩 시대 있어요. 같아. 자, 이런 거 맞아요. 어떻게 버리세요? 태바님이나 미나님? 아유, 저도 진짜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워낙에 고가로 사잖아요, 우리가. 음, 그래서 저도 막 이제 모아놨다가 이거 도저히 뭐 쓰지도 않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리사이클하는 그 전자제품만 따로 버리는 데 있죠. 거기 예. 직접 가서 그냥 버려요, 저는. 아, 미나님은요? 네, 저도 안 버리고 그냥 계속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아, 왜냐면 컴퓨터 같은 거는 그냥 버리기에는 그 제 개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 리셋을 한다고 해도 하드디스크를 좀, 예, 팩토리 예, 리셋해서 없애야 돼요. 예, 리셋 한다고 해도 좀 불안해서 저는 컴퓨터 잘 모르니까. 음, 그래서 그냥 쌓아놓고 지금 우리 집도 한 7, 8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옛날 자, 폰도 그렇고. 여하튼 뭐 저는 뭐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텍 트래시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엄청난 공해 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 도피 맞아요, 물질도 맞아요. 들어있고. 위험하고. 예, 이런데 이런 버려야 될 이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치면 또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어요. 아, 진짜 심각하다, 음, 예, 심각해. 그래서 혹시 음.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어떻게들 생활하시나 어떻게 재활용하시나 그래서 한번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면은 그거를 재활용을 잘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베스트 바이에서.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저기 비영리 단체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굿윌 이런 데서 맞아. 구들도 있어요. PC나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받으니까 그런 데 갖다 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음, 아까 태바님이 하셨듯이 구글에서 찾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쓰레기장도 이런 걸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고 맞아요. 받더라도 어떤 요일 같은 거 정해서 받는 날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찾아서 버리시는 게 좋고 오늘 제가 찾은 이 웹사이트는 Call to Recycle CALL 넘버 2 Recycle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자기 집 코드를 집어넣으면 어디다 갖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음, 하이텍 트래쉬를 받는 곳을 쫙 알려줘요. 제가 캐리 노스캐롤라이나 27615 딱 치니까 홈데포에서 받네요. 음, 이 리사이클. 네. 그리고 그 LED 전구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것도 로우스 있죠. 그것도 로우스 꼭, 홈 임프루먼트 예, 철물점 리사이클 로우스. 해야 돼. 예, 거기에 예, 리사이클 받아요. 그래서 리사이클 하는 곳이 어딘지 잘 찾아서 버려야 조금이라도 우리 환경 오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피닉스에도 있어요. 지금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도 친환경 마케팅 회사 그 리사이클 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음, 시에서 그 파트너로 지금 그 올바른 재활용을 위한 그 앱을 했대요. 시작했대요. 그래서 음, 앱에서 정보도 주고 또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신의 음, 어카운트를 설정을 하고 리사이클 빈을 날짜에 맞춰서 집 앞에 내놓는 것, 또 이 앱을 통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포인트를 받는데요. 그래서 또 이 포인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웹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웹사이트는 자, recyclebank.com입니다. 네, 여기 음,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의지만 있으면 이런 물건들을 버릴 수 있는 곳, 좀 덜 위험하게 버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지구 환경
뭐 아마존의 얘기도 들었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개인이 쓰다가 버리는 이 물건들 버리면서도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먹살경제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319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